네, 매우 이례적이다. 어제 공개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인데요. 북한의 전원회의는 당의 노선 결정 그리고 주요 인사를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정찰 위성 발사가 핵심 화두였습니다. 책임자에 대한 신랄한 추궁에 이어서 추가 발사를 최대 중점 사업으로 꺼내 들었는데 이 발사 실패 때문에 매우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도 생략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정찰 위성에 목을 매는 진짜 속내. 오늘 뉴스인뉴스 김도엽 해설위원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김 의원, 어제 이제 북한 전원회의가 공개되자마자 정부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놨고 언론도 일제히 기사를 쏟아냈거든요. 이 전원회의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연간 2차례 정도만 열리는 사실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상이라고 한 건 사실은 최고위급의 회의체가 있긴 있어요. 당대회라는 게 있긴 한데 이게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체고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8차례뿐이 열리질 않았어요. 일례로 6차 대회가 1980년에 열렸고 다음 7차 대회가 36년 만에 2016년에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연간 한 2차례 정도 열리거든요. 국방, 외교, 경제 아주 주요 이슈들을 전략을 결정하고 천명하는 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어제 사실 핵심 이슈는 정찰 위성 실패였거든요. 근데 사실 북한은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들은 가급적이면 대외에 알리지 않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좀 실패를 전면에 내세웠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달 말에 발사 실패를 하고 나서 북한이 좀 이례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대외 선전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계속 정보를 좀 차단하고 있었던 셈인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회의 의제로 다뤄지면서 그 내용이 노동신문에 공식적으로 게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도 공개가 됐다는 거고, 발사 실패를 주민들한테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회의에서 사업 추진 간부들의 무책임성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는데, 간부 책임 문제로 연결을 하면서 공식 의제화한 건 그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서 내놓은 결론 재발사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가장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발사 시기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시기와 관련해서 좀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주 개발 관련자들에 대한 강한 질책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해임, 교체 얘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책을 통해서 다음에는 좀 실패가 없어야 한다, 이런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기존 인력이나 시스템은 그대로 활용을 해서 재발사를 좀 서두르겠다라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어요. 이제 실패 원인 분석하고 좀 보완하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빨리 발사하는 쪽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 건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연설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논평을 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노동신문 보도에서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 실제로 연설을 안 했는지 아니면 연설은 했는데 보도가 안 됐는지는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보도되지 않은 건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발사 실패 그리고 경제 등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게 아무래도 그 원인이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김정은의 심기가 어떤지 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도 싶은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 발사는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좀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좀 잘 막아내야 될 텐데 저희 한미 두 나라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공조체제를 가동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합참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현재 한미 정보 당국이 관련 자산을 총동원을 해서 이걸 감시를 하고 있는데 합참 입장은 이겁니다. 발사 시기를 현재로서 특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동창리 발사장을 또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기를 감시하는 전략 자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 위성들도 많고. 근데 아직까지는 특이 동향들이 좀 포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난 실패한 발사 때는 동창리 주변이 워낙 분주해서 동향들이 좀 나왔었는데 아직 그런 내용들은 밝혀지지 않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지난 16일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인데
이 실패한 발사체를 우리 군이 서해에서 인양을 했습니다. 이 인양한 발사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건 조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16일 그 전날 밤이죠. 15일 밤 8시 50분이 공식적으로는 그 인양한 시간으로 기록은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건져낸 잔해들이 있어요. 2단 추진체로 현재로는 확인이 되고 있고, 근데 천리마 1형이라고 북한이 밝힌 발사체거든요. 실제로 이 원통형의 표면을 보면 천마라는 지금 문양도 보이고 글자도 보여요. 현재는 이제 2단 추진체에서도 엔진 부분은 확인이 안 된 상태고, 나머지 1단 추진체 그리고 3단 추진체, 위성체는 아직 발견이 안 됐습니다. 수색이 끝난 건 아니고 추가 탐색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렇군요. 추락 당시에 굉장히 여러 조각, 180여 조각 이상으로 흩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군이 지금 수색을 하고는 있지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회수한 잔해가 평택 2함대에 이송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시 좀 정정을 해드리면 이제 그 인양 자체는 15일 밤에 됐고 발표가 16일에 됐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 당시에 저희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평택에서 이제 한미 양측 양군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 공동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미 말씀하신 대로 한미가 공동 조사를 하기로 했고, 이게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가 이달 초에 열렸었거든요. 거기서 한미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전례가 있어요. 2012년에 북한이 발사한 또 발사체가 있었어요. 은하 3호가 있었는데 잔해가 서해 공해상에 그때도 떨어졌었고, 당시에 이걸 인양했을 때도 한미 공동 조사단이 구성이 됐었습니다. 조사단 구성을 당시 보면 우리는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 그리고 나로 개발에 참여했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었고, 미국 측에서는 이란 그리고 소련의 미사일을 분석했었던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찰 위성 북한은 어떻게든 재발사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그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걸로 보이겠습니다. 김영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